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16회죠. 기출 사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다 비스무리하거나 해마다 2017년 지금 우리 2018년도 19년도 기출 풀어봤지 않습니까? 다 그 말이고 거기서 거기고 뭐 내용이 다 비슷하거나 이런 거 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다 끝났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의 비법을 해결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병아리 새내기의 상담에 대한 태도, 기본적인 감각,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런 것들 뭐 물어보는가요? 기본 3점은 먹고 들어간다 보는 겁니다. 다시 갈게요. 학교 부적응 맨날 똑같아요. 학교 부적응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례만 조금 내용만 바뀐 거죠. 어머니와 같이 상담 상태에 온 중3 내담자와 처음 된 중3 어머니와 같이 왔으니까 뭐 좋아서 갔어요 끌려왔겠지 이렇게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오너라 반갑구나. 엄마랑 오늘 상담센터로 가지 않으면 아빠한테 혼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렇겠지 뭐 끌려왔으니까. 아빠가 겁이 나는가 보다. 겁나겠지 뭐 어쩌게 뭐 쭉쭉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남자는 친구와 잘 사귀어야 한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약간 폭력성이 있겠죠. 약간이 아니겠죠. 수업 태도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담임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싸우고 폭력성이 있고 거친다 뭐 이런 거겠죠. 학교에서 친구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질이 안 좋은 놈들이 많고 치가 안 좋겠죠. 그 놈들한테 다 비겁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비겁하다는 말 무슨 말이지? 힘없이 착한 애들을 괴롭히고 때려요. 이건 지 생각이죠. 그래서 뭐 제가 나서서 막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비웃어요. 뭔가 잘못됐겠죠. 지가 싸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그래서 주먹으로 먼저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약한 친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폭력성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한다니까 화가 나서 싸울 만도 하겠구나.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 집에 와서 그 일을 얘기했더니 엄마와 아빠조차도 저를 믿어주지 않으니 억울해요. 취급에서도 별로 안 좋겠죠. 태도가. 그때는 엄청 힘들겠구나. 받아줘야겠죠. 학교에서 별일 없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맨날 쌈질하니까 인터넷 게임에서는 제가 겁나게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하고 그래서 커서 게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비스무리한 내용들이죠. 상담자가 곧 발표하게 될 슈퍼비전을 위해서 사례를 소개했다고 하니 거봐야 이거는 이 사례랑 관계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냥 면접관이 사례랑 관계없이 미리 초벌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위해서 사례를 소개한다. 내담자의 사례를 상담자가 발표하기 위해서 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우리 필기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일단 윤리 강령에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기본이죠.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슈퍼비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내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상담자가 교육을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으려면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et away! 나가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답을 피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이런 건 정답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 첫째, 윤리강령. 아무리 윤리강령이라 하더라도 비밀 보장이 된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담 내용을 공개하고 이름이나 가족사항 이런 것들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 상담의 효과를 이렇게 진행한다. 일단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게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이에요.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상담을 공모하면서 상담의 기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나요? 그렇게 이거는 우리 맨날 했잖아요. 연습. 사실 이런 답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법 중에서 그럼 기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경총, 반영,
수용, 명료화 이런 기법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해석 이거 뭐 제가 합격 선물도 올려주고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예예요, 예. 제명명. 내담자가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제명명. 그래서 예를 들면 내담자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이 항상 자신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을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명명해가지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요약 이런 거, 제 진술 이런 게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상담 기법 중에서 직면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담자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기법들을 더 열심히 잘 연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해주는 게 참 힘듭니다. 내담자애가 이 내담자의 안 좋은 면까지 공감해 주려니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또 저는 경청 하염없이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이 없으니까 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상담의 기법이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 이제 상담의 기법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상담의 기법이 뭐뭐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상담의 기법, 뭐 내담자 상담, 인간중심 상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건 그 중에서도 기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의 기법을 물어보는데 이론, 아들러의 개인주의, 내담자 중심, 인지정세 행동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상담 기법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10월 면접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감 잡았을 거예요. 상담 사례, 이제 사례 두 번째는 사례죠.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나선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면이 있다. 장래의 희망 제목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뭐 이게죠. 일단 이게 맞든 안 맞든 장점이죠. 상기 사례에서 내담자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좋지 않다. 친구를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성이 있다. 친구들에게 신뢰감을 잃었다. 또 자아 존중감이 낮다. 학업 성취도가 낮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여러분 쭉 그동안 보셨지만 이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보다는 이 사례의 상황들을 문제 보는 거예요. 내담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의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이러면 지금 겁나겠죠. 근데 문제를 쫙 보면 맨날 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에요. 그리고 얼마큼 타당도 있게 표현을 하느냐. 이 태도를 보는 겁니다. 기본 태도를. 저는 이 보면서 그냥 웬만하면 3점을 다 줘요. 이상한 대답만 안 하면.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상한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답만 안 하면 돼요. 이상한 대답, 엉뚱한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답. 이것만 피하면 기본 3점은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즐길 겁니다. 또 나왔네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해마다 똑같아요. 내용만 좀씩 틀리지. 고1 여학생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한 기본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해마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중독성이 있구나. 안 해야지. 어떤 기법으로 상담한다. 기본 나오죠. 1388 청소년 상담 전화입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핸드폰 때문에 지각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중독이 있구나. 핸드폰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죠. 중독의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지각도 하고 또 새벽까지 핸드폰을 만지다가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할머니가 아침에 깨워줍니다. 부모님은 안 깨우시니 벌써 출근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나오죠? 2학년 때부터다. 근데 학기 초부터 같이 매일 올려다니는 친구 2명이 최근 저 몰래 만나서 둘이서 서로 카톡도 하고 저는 무슨 이유로
근데 스마트폰도 하면서 또 친구하고 또 왕따 문제도 있네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을 적게 사용해야 되는데 아빠가 알면 핸드폰을 압수당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알면 압수당한다. 핸드폰을 적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이제 핸드폰을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오케이. 여기가 가장 포인트죠. 이게 긍정의 요소죠. 그래서 자발적 상담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빠르죠. 근데 질문 1. 사례와 관계없이 청소년 시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이 상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해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겪은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이에요. 이건 자기 개방이죠. 나는 청소년 때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또는 뭐 교우 관계라든지 어떠한 일에서 그런 경험이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답이 많죠. 그래서 친구 관계 회복에 왜 또 뭐 자존감 회복에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구절구절 읽으면서 또 부모 갈등에 예 항상 공부만 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을 하려고도 마음먹었어요. 다른 부모님은 우리 집과는 달리 다른에게 격려하고 칭찬한다고 믿었다. 대학에서 입학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상담 전공. 그래서 청소년 타인 조망 능력.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상담하게 되고 나는 어려울 때 이런 어떠한 방법을 해야 했다. 이런 건 정답 없이 그냥 주절 말하면 다 그냥 알아서 1분 정도 주시면 돼요. 1분 동안. 제가 친구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해의 소지더라. 그래서 나 혼자 너무 오버해서 인지적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내 진심을 얘기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또 사과도 하고 뭐 이런 면에서 그 친구하고 더 친해졌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죠. 또는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여름 휴가 때 정말 별을 보면서 모닥불 앞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인생 얘기하면서 대내면 얘기를 그대로 토해내서 내겠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가 모르는 느낌이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뭐 이렇게 추철 얘기하면 뭐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내담자의 욕구는 무엇인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대부분의 인정 욕구, 애정 결핍이에요. 친구와 잘 지내고 소외당하지 않는 욕구. 가상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욕구. 결국 자기 효능감이에요. 교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욕구, 욕구 충족, 칭찬 뭐 이런 거죠. 앞의 사례에서 상담자에 빠진 부분을 대화체로 이야기해보라. 앞 사례에서 상담자에 빠진 부분을 그리고 어떤 상담 기법을 설명하라. 제일 쉬운 방법은 공감일 수 있다. 공감을 이용해서 반응해 본다면 채팅 앱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두 명에게 소외되어 서운한 게로구나. 너는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현실에서 참다운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뭐 친구를 채팅앱에서 친구가 많다고 하면서 외롭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을 노력해봐라. 뭐 이런. 이거는 뭐 빠진 부분이니까요. 외롭다고 하는구나. 이게 측면이죠. 채팅앱에서 친구가 많다고 하면서 외롭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게 채팅에서 인기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사이버보다는 현실에서 너를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사이버보다는 현실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게 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최근 들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많아져요.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인터넷이나 스마트 똑같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컴퓨터나 집이나 PC방 사무실보다 사용하는 장소에 있지만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든지 장소의 제한이 없어서 그렇다. 또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렇다. 또 즉시 직결 충동성을 만족시켜줘서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상식이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혼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최희 양은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아빠와 같이 살고 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있네요. 최희 양은 엄마가 집에 없는 것이 항상 고전하고 엄마에 대한 또 애정 결핍이 있네요. 엄마가 자신에게 잘해줬던 생각이 사라져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몇 차례 또 우울도 있네요. 그럼 우울,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작년 운동회 때 엄마가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너무 행복해서 아빠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고모에게 가보러 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기본적인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최양은 어머니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해서 또 자주 만날 수도 없네요. 또 최양의 친권과 양권 모두 최양의 아버지가 갖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오고 친구지간에 잘 놀지도 않고 이게 우울이죠. 엄마만 탓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럴 때의 상황입니다. 최양의 SCT 중요 내용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문장 SCT의 중요 내용. 나의 소원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사는 거다. 나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이공원 갔을 때다. 우리 아빠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는 무뚝뚝해서 행복을 못 느끼고 엄마가 그립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럴 때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 많으니까 강의하기도 우울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 스타일 알잖아요. 막 강의가 막 업되고 그렇습니다. 막 이러는데 사연이 안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이혼을 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정서적으로 저도 쫙 다운돼요. 우리 빨리 면접 해결하고 이렇게 좀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행사와 상담에 약속된 충족된다고 어떻게? 이건 이제 기본 질문 이는 사례랑 관계없어요. 이럴 때 자신이 속한 기관의 행사와 상담이 충족됐다면 어떻게? 면접관의 의도는 상담사와 기관 소속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에서 오는 충돌. 이럴 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에게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양면을 잘 조화시키고 균형을 그러니까 어영부영 대답하라 이거예요. 어영부영. 양다리 전법. 자신이 속한 행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상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벌써 삑살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잘 조화시키고 양다리 전법을 쓰자. 상담 시간은 내담자 약속이 정해진 시간이므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상담의 약속.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행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상담 시간을 조금 내일로 연기하면 안 될까? 양해를 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내담자에게 전화해서 시간을 변경한다. 내담자가 그 시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연기를 한 번 더 권유해 본다. 충분히 내담자에게 다시 한번 권유해 보고 내담자의 사안이 위급하거나 정말 급한 상황이면 기관장에게 또 보고해서 부탁을 하고 그 양다리 부탁하는 거예요. 양다리 전법을 사용하자. 중도가 지나치면 중독이에요. 중독. 또 중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한 탓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 중독을 또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에요. 술을 열정적으로 마신다. 알코올 중독. 도박을 열정적으로 한다. 도박 중독. 사랑을 열정적으로 한다. 사랑 중독. 그래서 중독의 기억자를 독이 되는 기억자를 빼면 중도다. 중돌이. 중간 십자가. 중간 대답을 하자. 이런 건 양다리 전법이다. 무기력도 아니고 또 극단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내담자가 위기 상황이고 정말 급한 상황이면 기관장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청소년 문제 중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날 하는 거죠. 청소년 문제, 뭐 도박 문제, 요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또 요즘 청소년들이 또 주식도 해요. 주식 중독. 청소년들의 뭐 주식 도박 문제, 주식 문제, 비트코인 문제 이런 것들도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뭐 핸드폰 과다 사용 그동안 나왔던 거. 상기 사례의 상담자라면 다음의 기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상담자의 언어적 접근이 아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면 다음에게는 내담자가 보인 행동과 영향을 다음과 같이 뭐 화학적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회화적이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부고시를 한다든지 뭐 또 HTV 검사를 또 해본다든지 또 심리 검사를 해본다든지 성격 검사를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 치료, 뭐 놀이 치료, 물리 치료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겠다. 이런 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다 답입니다. 상기 사례의 아버지를 면담한다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먼저 이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관진목 개평 공감하고 딸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자기 개방에 시작됐죠. 내담자의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담자가 현재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하고 어머니와 만나지 못함으로써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 가능한 대처 방식으로는 뭐 우선 모의 면접권의 범위를 넓혀서 어머니와 내담자의 만남 횟수를 증가시킨다. 내담자의 소망처럼 부모의 재결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찾아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두 분 화해하고 같이 사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내담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드럽고 다정한 아빠의 모습 이게 결핍이니까. 또 엄마와 자주 만나게 해서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또 두 분이서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개입이겠죠. 이제 진로 상담입니다. 뭐 진로 상담 뭐 똑같아. 내용은 중학교 3학년인 평소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겼고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어서 특성화 고등에 갔고 근데 부모님 특성화고 이런 걸 싫고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을 하러 간다. 공무원. 근데 학생은 공무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도 머리에 두지 않는다. 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는 강군의 이런 딱한 입장을 보고 별다른 결론을 내려주지 않다. 그러다가 친구들부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가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강군은 상담자가 면담하자마자 대뜸 자신의 상담사가 정해진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존이 있죠. 상담자가 알아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부탁한다. 또한 상담자는 결정을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강군에게 상담자는 너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냐고 물어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의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은 이걸 반대하고 상담사 때 상담사님이 정한이도 하겠다. 의존이 이렇다. 이런 상태다 이거죠.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진로 결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무결단.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무결단성. 두 번째는 우유부단.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건 이제 사례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해서 전통 유교사에서는 자녀는 때리면서 가르쳐야 한다. 매가 약이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아무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뭐 이렇게 보고요. 아동학대가 지나치면 이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는 전통적인 유교성에서 관례로 애들 때리는 건 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은 관례로 이어져 오는데 이런 관례는 구습을 타파해야 된다.
아동학대가 지나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고 또 범죄 행위임을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딱 포인트가 딱 똑같아요. 답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누가 빨리 잡냐 이거 누가. 이런 흐름을 이런 아동학대 나왔어. 오케이. 그럼 딱 잔머리가 빨라야 돼. 아동학대? 그렇지. 첫째, 관례상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사랑의 매는 관대하게 됐지만 이런 사랑의 매도 어느 선에 넘어서면 안 된다. 아동학대가 지나치면 이거는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혹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풀어. 아동학대 잘못된 답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동학대 애들은 참 말을 안 들어요. 사랑의 매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매로 다스려야 돼요. 이러면 이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상기 대담자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진로 상담을 위해서 홀랜드의 진로 탐색에서 내담자의 흥미나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 어떤 흥미인지 현실형인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알아보고요. 또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적성은 능력이에요. 적성이란 말은 제가 항상 하죠. 능력. 내담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적성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나 진로 탐색 검사나 진로 성숙도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를 알아본다. 그리고 뭐 이렇게 풀었으면 되겠죠. 어떤 검사를 할까요? 상기 내담자에 대해서 진로 MBTI나 MMP를 검사해 볼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MBTI와 MMP는 보통 성격 검사고 여기는 진로니까 진로 탐색, 직업 흥미 이런 걸로 가야겠죠. 그래서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된다. 타당도를 잡아요. 타당도. 수험생이 요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수험생이 요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뭐 각 개인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냥 말하면 객관적인 말의 수준을 보는 거 태도를요. 청소년의 발달 과정의 불안정성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청소년 중심의 사회적 제도의 장치 마련이나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선 뭐 이런 거. 또 청소년을 하나의 독립된 문화를 형성하는 계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성인에 준하는 성인에 종속되는 계층으로 다룬다. 이런 청소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하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쫑알쫑알 얘기하면 되겠죠. 내담자에게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해 보았느냐라고 묻는 상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에게 고민을 이야기해 보았느냐라고 묻는 상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은지를 물어본 상담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어느 정도 소실을 갖고 있는지, 결정권에서 얼마큼 객관적인 걸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파악이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고 비스무리하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 또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 학기 때 학교 회장에 선출됐는데 친한 친구랑 같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친한 친구랑 경쟁자가 됐는데 이 학생이 회장에 선출된 거예요. 이 학생이. 당신의 기쁨도 잠시 나와 경쟁하던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어울리면서 나를 이제 왕따시키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이제 왼수가 됐습니다. 말도 못하고 소거리를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께 호소하려고 교무실에 갔다가 그 선생님을 보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나갔다. 소심한 거죠. 부모님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했는데 두 분 다 항상 일이 바빠요.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학교에도 가기 싫죠. 왜? 친한 친구가 왕따시키니까. 그래서 얼마 전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부모님 얼굴이 앞에 올라서 뭐 자살 충동까지 있네요. 청소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상담 경험이 있다면 상담하는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상담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질문 많이 나오죠. 상담 경험이 있다면 상담하는데 어떤 상담 경험이 있다면 저는 내담자에게 직면하는 소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또 풀어가면 되겠고요. 위 사례에서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
강점은 뭐예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도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남을 위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회장에 선출됐겠죠.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주장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또 소심한 면도 있다. 양쪽 감정이 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자신을 홀대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인지적 왜곡 가능성이 있다. 학생회장에 선출됐으면 대부분이 좋아하죠. 근데 친한 친구 때문에 인지적 왜곡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친구 사귐 방식에 대한 통찰이 부족함인지도 모른다. 한 친구에만 너무 집중할 수 있는 이 친구 선택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례의 학생의 주요 문제를 3가지 이상 여기도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 학생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게 아니라 문제점만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 이 학생의. 그래서 친하던 친구가 나를 따돌리고 뒷담하고 있어 마음이 괴롭다. 억울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자살하고 싶다. 자살 충동. 남에게 회피죠.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울고 찢자고 하니까. 친구 관계로 가기가 싫다.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친한 여러 명의 친구를 또 사귈 수 없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건 상식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호소문에 대한 이해력, 어떤 문제점이 있고 왜 괴로워하고 이 포인트, 괴로워하는 포인트가 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사례 연구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해결하시오 이게 아니라 이것만 여러분이 인지하면 야 면접 별것도 아니네 알았어 나 벌써 합격했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패의 결과 타인의 행동을 원인은 자신의 내적 요소 외적 이것도 별개 문제지만 내적 요인 이거 우리 필기 때 배웠지 않습니까? 내적 귀인 요인이죠. 그래서 내부 요인, 그래서 내 기질 때문에 잘못되는지, 내 능력 때문에 잘못되는지, 나의 태도 때문에 잘못되는지 이런 내부 기인의 요소가 있고요. 외부 기인은 또 사회적 규범 때문인지, 또 우연한 기회에 대한 운 때문인지, 또 외부 압력 때문인지 이런 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귀착돼서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사례는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017년도 또 기출 사례 답변 보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냥 이 사례에 대한 내용만 조금 다르지 그 내용이고 답변들 그 내용이고 너무 깊이 갈 필요도 없고 오케이 이 정도면 대충 감 잡았어. 그래서 반복적인 해마다 여기 또 친구 관계죠. 해마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이런 비스무리한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비스무리한 답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016년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